안녕하세요. 모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오늘은 80쪽, 81쪽, 그리고 82쪽, 83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80쪽과 81쪽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함께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율. 먼저 비를 처음에 배웠었고요. 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비에는 우리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이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 비율에 대해서 배웠죠. 비율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뭘로 나눴냐면 기준량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걸 분수로 쓰게 된다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었습니다. 이걸 계산한 결과를 분수 혹은 소수로 표현해주는 게 비율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기준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에서는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었고요. 또 이게 1번 비를 표현하는 방법 1번, 또 2번 비를 표현하는 방법 2번에서는 땡 모와 모의 비라고 했을 땐 요게 기준량이었고요. 또 3번 뭐뭐에 대한 이란 말이 붙은 이 부분이 기준량이었어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혹은 뭐뭐의 뭐뭐에 대한 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에 붙은 부분이 기준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이 비교하는 양은 여기선 이 앞에 부분이 비교하는 양,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와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그리고 3번 같이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했을 때는 여기 나온 거 말고 다른 하나, 요게 비교하는 양, 혹은 이 앞에 더 앞에 나올 수도 있었겠죠. 요게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이런 비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기준량,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보세요. 2시간 동안 300km를 갔대요. 우리 과학 시간에, 작년 과학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속력의 개념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속력의 개념이란, 속력은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 물체가 이동했는지에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단위 시간에는 1km, 1m 등등등이 있었어요. 요거 우리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년 과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고속철도의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고속철도는 2시간, 시간 h로 표현했었죠. hour 할 때 h, 2시간 동안 300km를 갔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속력을 구할 때 알고 싶은 건 단위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얼마나 갔는지를 알고 싶어요. 1시간 동안 150km 갔겠죠. 2시간에 300이면 1시간엔 150이겠죠. 그럼 요거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150km per hou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었어요. 자, 요 결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 속력 구한 이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요 계산한 건 지워놓고 속력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비율을 구해봅시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니까 요거 비교하는 양 분자, 기준량 분모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량, 걸린 시간 2시간, 간 거리 300km. 계산하면 150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150, 여기도 150이네요. 즉, 우리가 지금 구한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은요, 요거 속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다시 말하면 이게 속력의 개념입니다. 우리 단위도 볼게요. 단위도 300km였고요. 2시간이었죠. 여기 사실 분모가 1이 있는데 우리가 안 써주는 것 뿐이죠. 자, 요 짝대기 비스듬하게 놓으면요. 요 짝대기 비스듬하게 놓고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킬로미터 이렇게 쓸 수 있죠. 작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1이 붙어 있는 거 굳이 안 써줘도 된다고 하면서 지웠었어요. 기억나시나? 자, 완전히 속력이죠? 완전히 우리가 구한 속력이랑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낸 게 바로 속력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율을 사용하고요. 속력을 구할 때 비율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2번.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계산할게요. 요게 비교, 요게 기준량이고요. 기준량이 분모 05, 인구 비교하는 양 9857000. 9857000 나누기 605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산기 꺼내서 같이 계산해 주세요. 나눠볼게요. 9857000 나누기 605는 16,292.56 땡땡땡땡이고요. 요거를 우리 자연수까지 반올림해서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자연수만 나올 수 있도록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겠습니다. 반올림을 하면 165293이 되겠네요. 계산 결과는 165293입니다. 165293 약 165293이고요. 요게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냐고 하고요. 요것도 계산해 볼게요. 강원도의 넓이는요 16875. 아이고 16875. 이게 기준량. 그리고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구해볼게요. 강원도의 넓이 16875. 분자에는 비교하는 양인 1550000.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1550000 나누기 16875. 1550000 나누기 16875는 91.8이네요. 자, 반올림하면 92. 약 92가 되는데요. 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요거랑 요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우린 이게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는 건 아는데, 말로는 아는데 이게 직접 의미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나눗셈 식을 한번 볼게요. 나눗셈 식을 보면 요거 보시면 인구를 넓이로 나눴어요. 넓이의 단위는 제곱킬로미터였고요. 그러면 이 나눗셈 식을 보고 우리가 바로 무슨 뜻인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면 또 쉬운 방법으로, 쉬운 거, 우리가 아는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탕 개수 나누기 사람 수 하면 뭐가 나오냐면 한 명이 몇 개 먹는지 나오죠. 그럼 인구 나누기 넓이를 하면요. 넓이, 즉 단위가 이거죠. 1 제곱킬로미터에 몇 명이 사는지 이게 나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사람 수로 나누면 한 명이 사탕을 몇 개 먹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구를 넓이로 나누면 넓이 단위 킬로미터 1 제곱킬로미터에 인구 몇 명이 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쉽게 바꾸지 굳이 이런 식으로 쉽게 바꾸지 않고도 인구 나누기 넓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쉬운 걸로 바꾸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인구 나누기 넓이를 한 거는 인구 나누기 넓이 즉 인구 나누기 넓이 즉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요 1 제곱킬로미터에 몇 명이 사는지입니다.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1, 10, 100, 1000만, 10만, 16만 5293이었어요. 요거는 1 제곱킬로미터당 이만큼의 사람이 산다는 거겠죠. 근데 강원도는 1 제곱킬로미터당 92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어디가 더 널널해요? 어디가 더 널널하냐면 강원도가 더 널널하고요.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서울이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서울이 인구가 더 밀집하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인구 나누기 넓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알아보고 이제 더 밀집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인구 나누기 넓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사는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널널하고 한산한 거고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인구가 더 밀집했다는 의미겠죠. 물론 여기 들어가는 단위가 꼭 제곱킬로미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번 교실에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를 해봅시다. 더 어두운지 찾는 겁니다. 뭐가 더 어두운지. 자, 볼게요.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기준량,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계산할게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할게요. 비교. 검은색 물감량. 지혜의 검은색 물감량은 6. 흰색 물감량 200. 나누면 200분의 6이고요. 자, 이거 우리 나누기 전에 먼저 약분부터 할게요.
위아래 2로 나누면 2, 3은 6, 100. 100분의 3은요. 바로 소수로 나타내면 0.03 됐고요. 이게 비율이고요. 두 번째,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양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검은색 물감 양 10ml 나누기 흰색 250. 250분의 10 25분의 1 위아래 4씩 곱해볼까요? 100분의 4 소수로 바꾸면 0.04입니다. 자, 이제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를 봐야 합니다. 0.03 숫자가 작으면 더 어두울까요? 아니면 0.04 숫자가 더 크면 어두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요것도 잘 따져보겠습니다. 요렇게 네모친 분수 두 개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이라는 거는요. 100분의 3이라는 분수를 우리 다시 나눗셈으로 바꿔볼까요? 요거 바꿀게요. 요거는 3 나누기 100 한 거죠. 자, 우리 요거를 다시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량으로 바꿔볼게요. 3이 비교하는 양이고요. 기준량이 100이에요. 그쵸? 우리 기준량 뭐였어요? 아까 문제에서. 기준량은 흰색 물감의 양이었고요. 검은색 물감 양이 비교하는 거였어요. 검은색 물감 양이 3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기준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검은색 물감의 양이 3만큼 들어있는 거고요. 똑같이 얘도 분석을 해볼게요. 얘도 4 나누기 10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요게 비교하는 양이고 요게 기준량이죠. 그렇다면 검은색 물감의 양이 슬기가 만든 거는 4만큼 있어요. 기준량, 즉 흰색 물감 양이 100이라고 놨을 때. 그렇다면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워요? 아니면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워요?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우려면 검은색 물감이 많아야 되니까 요거 4mm짜리 4mm 들어간 게 더 어둡겠죠. 즉 답은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둡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비율이 더 커서, 슬기가 만든 물감에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커서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직접 우리가 이 비교하는 양은 뭐였는지 기준량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4번,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읽으면서 설명 한 번씩 해드릴게요.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뭐 야구를 안 보는 친구들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몇 년 전까지 야구를 안 봐가지고 뭐 안타수가 뭔지 좀 헷갈렸는데요. 안타라는 건요, 잘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야구를 할 때 공을 못 잡게, 최대한 못 잡게 공중에 오래 떠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안타는 잘 친 거예요. 공을 홈런처럼 잘 쳐가지고 수비하는 팀이 공을 잡기 힘들게 한 게 안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쨌든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타율이 높은 게 실력이 좋은 야구 선수일까요? 낮은 게 실력이 좋은 야구 선수일까요? 그렇죠. 높은 게 더 실력이 좋은 야구 선수입니다. 잘 친다는 거잖아요. 안타수의 비율이 높아야지 야구를 잘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적을 나타낼 수 있어. 이것도 기준량 비교하는 양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실제 거리
대한 기준량, 실제 거리가 기준이고요. 지도에서의 거리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이 비율로 축척을 나타내는 거 우리 사회 시간에 했었어요. 축척이, 그러면 축척이 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축척. 축척이 크다는 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가 길다는 거죠. 지도에서의 거리가 긴 거예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자세하다는 거겠죠. 자세한 지도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소축척, 축척이 작아요. 그럼 지도에서의 거리가 짧다는 거죠. 실제 거리는 이만큼 긴데 지도에서의 거리는 아주 짧아요. 그렇다는 말은 요거는 자세하지 못하고 뭐 전국 지도 같은, 세계 지도 같은 이런 지도라는 거겠죠. 요게 자세한 지역 지도라면 이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 요거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 소금물 양이 기준이라면 소금의 양, 비교하는 양, 비율로 소금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소금의 양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소금물의 진하기가 굉장히 진하다는 거, 농도가 진하다는 거. 반대로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이 낮다는 거는 밍밍한, 별로 짜지 않은 그런 소금물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면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지금 여기 사회 할 때도 필요하고요. 여기 과학할 때도 필요하고요. 요거 체육할 때도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수학이 절대로 수학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네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2교시 하기 전에 수학 익힘책 54쪽, 55쪽 풀고 수학 익힘책 풀이 영상 꼭 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